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험부터는 이제 클래스형 뷰 방식으로 자, 앱을 장고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자,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CBV, 그죠? 네, 이런 어떤 클래스형 뷰,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이제 같이 이제 비교가 되는 자, 함수형 기반의 자, 이제 함수형 뷰, 자, 이런 어떤 차이점, 그 다음에 어떤 장점, 단점, 네, 여러 가지 어떤 백그라운드 관련된 어떤 내용, 네, 이런 것도 이제 앞서 시간에 개요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안 보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은 꼭 관련된 부분을 좀 한 번 정도는 좀 들어주시고요.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죠.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급하니까 이렇게 바로 여기서부터 들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관련된 어떤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한번 이제 들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클래스형 비율을 사용해서 우리 어떤 특히 어떤 이제 그런 그 전형적인 어떤 패턴, 그쵸?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웹 프로그램을 만들 때, 뭐 역시 전형적인 이제 패턴이라는 말은 결국은 어떤 이제 웹 프로그램이 이제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기본적인 기능들은 CRU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CRUD, 네. 자, 이런 그 전형적인 어떤 패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 그 들어가는 수행되어지는 네, 이런 것을 이제 개발할 때는 장고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할 때는 이런 어떤 CBV, 네, 클래스형 비유 방식으로 앱을 개발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고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다. 익숙해지면요. 물론 이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찌됐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이에요. 첫 번째는 전반적인 그 흐름을 좀 캐치해야 돼요. 뭐를 그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뭐 리스트 페이지에선 또 뭐 상세 페이지에서는 어떤 그 클래스들을 뭐 임포트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모델이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삽입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떤 클래스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임포트해서 어떻게 사용하지 물론 코드가 길지는 않아요 코드가 길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CBV 방식이 가지는 이제 장점이죠 네 길지는 않고 당연히 뭐 우리 이제 기존의 함수형 기반으로 했던 거에 비하면은 이제 코드도 짧고 이렇게 이제 그 작성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네, 그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한번 쭉 보시면서 그 흐름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클래스형 비율을 사용해서 이제 만드는지 그 흐름을 잘, 그러니까 숲을 보시라는 거예요, 숲을. 그 숲 안에 들어가서 그 디테일한 이제 나무들은 하나하나씩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전체적인 그 흐름, 네, 요 숲을 좀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하나의 이제 그 어떤 이제 클래스, 우리 이제 그 임포트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클래스들의 어떤 이제 용도,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임포트해서 사용하고, 또 어떻게 또 클래스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요기에 필요한 것들, 그죠? 요 CRUD에 필요한 이런 어떤 클래스들의 어떤 사용법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렵지는 않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여러분들이 딱 하시면은 요 두 개만 이제 먼저 전체적인 이제 강의를 보시면서 딱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해서 연습하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앞에서 했던 그런 어떤 이제 함수형 비유로 만들었던 거하고 이제 비교를 직접 해보시면은 방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뭐 쉽고 또 편리하고 코드도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짧게 그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는데도 어떤 뭐 그죠 굉장히 뭐 손쉽게 빠르게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아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네. 자 간단하게 이제 사용 방식을 네 어차피 이제 하나하나씩 또 하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간단하게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자, 우선은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뭐 그 아까 CRUD 그런 어떤 전형적인 어떤 패턴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어떤 웹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대부분 이 CRUD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회원 관리 앱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이제 앞에서도 해봤지만 이제 모델을 자, 이제 멤버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임포트를 해 줘야 됩니다. 임포트를 해 줘야 되고, 그때 이제 임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뭐, 해당 이제 클래스를 생성 및 모델을 삽입해서,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출력 이렇게 리스트 보여주는 페이지라든지 또 거기서 뭐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각각의 그 CRUD 구현되는 부분들 뭐 수정이든 삭제든 그렇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 구현되는 각각의 파트가 기본적으로는 요런 패턴으로 항상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기본적으로 해당 내가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내가 이제 상세 페이지를 구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리스트 페이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거라면 관련된 클래스를 먼저 임포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관련된 어떤 클래스를 생성을 해가지고 그때 이 임포트한 그 클래스를 여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관련된 어떤 이제 뭐 멤버면 이제 멤버 이제 모델을 삽입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다 하면은 그 상세 페이지에 필요한 장고 내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거를 먼저 임포트해야 돼요. 그리고 그또 상세 페이지에 필요한 어떤 클래스를 생성해서 그때 이제 요 임포트한 것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작성을 해나가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패턴으로 되어지는구나. 요거를 먼저 이제 좀 기억을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임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제 뭐 작성해 나갈 거니까요. 장고점 뭐예요? 자, 이제 비유스점 여기 이제 그 GENERIC 네, 제네릭.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페이지라면 이제 리스트.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포트를 자, 여기 대문자, 자, 리스트 또 대문자 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포트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그 리스트 뷰라면 또 이제 그 상세 페이지는 뭐 이제 디테일이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생성이나 이런 것도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멤버 회원관리 앱을 만드는 거면은 뭐 멤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리스트 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임포트한 거 요거 이제 임포트 했잖아요. 요 리스트 뷰를 요거를 여기다 이제 해주시면 되죠. 자, 리스트 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해당 내가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리스트 페이지를 구현하는 거라면 네, 이런 식으로 자 우선은 뭐예요? 해당 이제 클래스를 자 이렇게 이제 임포트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생성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달 받아 가지고 그쵸? 해당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코드가 길지는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모델 해가지고 이제 해당 뭐 이 회원관리 앱이면은 이제 뭐 이제 모델을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만약에 그 뭐 어떤 게시판 같은 거라면 뭐 보드 리스트 뷰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차피 뭐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우리는 가까이 어떤 뭐 리스트 페이지, 뭐 상세 페이지, 뭐 이제 수정 삭제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이 전형적인 어떤 패턴, 이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 CRUD가 들어가는 자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맛배기처럼 이렇게만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요.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자 이런 어떤 패턴, 네, 이런 패턴으로 작업이 되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여기서는 뭐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자 이제 클래스형 이제 뷰 방식으로 자 우리 이제 그 투두 리스트 이제 앱을 한번 이제 개발을 해볼 건데요. 그 이제 전반적인 어떤 순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이제 메모장에 이제 순서를 적어 가면서 그 전체적인 좀 흐름, 저는 좀 흐름을 많이 좀 강조하죠. 네, 그 흐름을 좀 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메모장에서 이렇게 쭉 그 써내려가면서 사실은 그 뭐 뒤로 갈수록 그 흐름이 굉장히 또 복잡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디테일한 흐름보다는 좀 큰 흐름 있죠. 저는 이것은 이제 좀 큰 그런 좀 큰 흐름만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그 알고 계시면은 네 어차피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차피 작다라는 거는 그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 이제 들어가서 또
꼭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전체적인 큰 흐름 있잖아요. 이 큰 흐름은 보통은 그 일관되게 큰 흐름은 비슷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 큰 흐름이 이제 머릿속에서 항상 이렇게 그 장착이 이제 되어져 있어야지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해 나가면서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은 막 그 한참 이제 장구 프레임워크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강의도 열심히 보고 내가 바로바로 이제 연습도 하면서 이제 막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이런 큰 흐름이 항상 머릿속에 딱 장착이 돼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 강의를 굉장히 오랜만에 뭐 예를 들면 한 일주일 만에 또는 뭐 한 2주 만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이제 뭐 다른 거 이제 하느라고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이렇게 본다든지 하면은 그리고 이제 앞에 것도 이제 복습을 전혀 이제 안 했다. 강의만 이렇게 눈으로만 이제 보면서 그때그때 뭐 복습은 바로 연습은 안 하고 그 이제 눈으로만 이제 강의 보면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나 그러니까 앞에 거 내용이 뭐야 잘 복습이 안 돼 있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함수형 비유로 자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앱을 만들어 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내가 바로바로 뭐요 이런 큰 흐름을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복습이 안 돼서, 복습을 못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큰 흐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헷갈리고 바로바로 그 튀어나오지 못한다면, 뭐 이것도 뭐예요? 어,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큰 흐름은 비슷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뭐예요? 클래스형 12V 방식으로 하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함수형 비유 방식으로 했던 그때 그 큰 흐름은 이 클래스형 비유 방식으로 한다 해서 뭔가 이런 어떤 왜냐면 이게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능 CRUD 기능이 이제 구현되는 그런 어떤 그 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큰 흐름이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죠.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뭐예요? 12V 방식으로 뭐예요? 구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이제 기존에 FBV 방식으로 이제 함수형으로 이제 했을 때는 하나하나 함수를 다 만들어서 했지만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얘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그게 이제 함수를 만들어 갖고 뭐 하지 않는 거죠. 네, 뭐 이제 리스트 페이지라든지 뭐 상세 페이지, 뭐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을 함수를 만들지 않아요. 있는 거 갖다가 있는 클래스 갖다가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틀리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큰 흐름은 뭐 클래스형 뷰 방식으로 이제 만든다 하더라도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어떤 그 순서를 제가 쭉 한번 제가 봤을 때 크게 너무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한 10단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한 10단계? 한 10단계 정도로 이 순서를 한번 말씀을 해보라고 한다면 네, 딱 그 10단계라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한 10단계 정도로만 딱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은 공부 열심히 했다. 제가 봤을 때는 복습 열심히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같이 자, 이제 클래스형 이제 비유 방식으로 자, 투두 리스트, 자, 앱 개발하기 순서 같이 한번 이제 크게 한 10단계 정도를 같이 한번 쭉 적어 보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보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하고 있는 게 마이 홈페이지에서 지금 그죠? 이런 뭐 관련된 어떤 앱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쪽 앞에서 공부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 홈페이지 내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투두 리스트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겠죠. 그래서 뭐 투두 리스트 뭐 앱 개발 순서 네. 자 위에서 해놨으니까 뭐 이렇게만 이제 해놓고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앱을 이제 생성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줍니까? 네, 디장고 어드민이죠. 네, 그 다음에 자 스타트예요. 프로젝트도 스타트 프로젝트고 앱을 만들 때는 앱을 생성할 때는 스타트 앱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투두 리스트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다 소문자로 하도록 하죠. 그 상관없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하기 전에 바로 먼저 이제 말씀을 해야죠. 모델을 좀 사실 큰 흐름도 사실 순서가 뭐 어느 걸 먼저 하고 뭐 뒤에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리고 좀 작은 것들은 좀 그냥 제가 이렇게 스킵하고 좀
큰 흐름 순서대로 이렇게 좀 적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뭐 안에 여기서 뭐 이제 뭐 슈퍼 관리자 뭐 아이디 생성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선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흐름을 살펴봤는데 여기선 그런 거 좀 스킵하면서 좀 큰 흐름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앱을 이제 생성하고 나서는 이제 모델 DB죠. 네. 자, 우리 이제 모델을 만들고 자, 모델을 만들고 나서는 세팅스 파일, 그 파일에다가 이제 등록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 이제 그 세팅 파일, 이 파일에 이제 그 앱을, 자, 우리가 만든 이제 앱을 이제 등록하는 이제 과정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때 보통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앞에서 이제 설문조사 앱 같은 거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요 세팅 파일에 이제 등록할 때 보통 이제 패턴이 이제 이렇게 아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이제 뭐 폴이죠. 네. 그래서 이제 폴스 그리고 점 찍고 그다음에 뭐예요? 네, 앱스. 자, 이렇게 하고 또 점 찍고 뭐요? 대문자로. 네, 폴스 그다음에 뭐 컨피그. 네,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그 등록을 자, 우리 이제 했었는데 음, 했었는데요. 자, 꼭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씀 안 드리면은 보면은 뭐 이런 또 이제 패턴으로 또 이제 또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생각해서 이제 투두 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어떤 패턴으로 뭐 하는 거 아닌가 해갖고 또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투두 리스트 해가지고 네 투두 리스트 뭐 앱스점 또 이제 투두 리스트 뭐 컨피그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등록을 하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안 하고 네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네. 그냥 뭐 요거 뭐 이름은 그대로 뭐 써주는 것도 가능해요. 네. 그냥 여기다가 그냥 투두 리스트라고만 네, 이렇게 자 이렇게만 네 뭐 등록을 하는 것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요.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앞에서는 이제 우리 여기다 이제 등록을 할 때 뭐 폴스 점 앱스 점 뭐요 폴스 컨피그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안 해도 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투두 리스트 이렇게 그냥 해당 뭐 이름만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자 설문조사 이제 등록처럼 하지 않고도 뭐요 그냥 이렇게 자 등록해도 된다. 등록해도 됨. 얘 지울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모델까지 만들고 이제 세팅 파일 쪽에 이제 등록도 자 이렇게 이제 뭐 투두 리스트로 이제 했다라고 하면은 자, 그 다음에는 뭐죠? 바로 나와야죠. 뭐요? 메이크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수행해 줘야 되죠. 자, 여기 왜 이게 나오지? 자, 문제 속의 문제. 자, 뭐와 뭐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자, 10초 드릴게요. 자, 두 군데. 뭐와 뭐를 수행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모델 만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 네, 시작. 네. 자, make migration 하고 migrate. 자, 명령을 수행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make migration을 수행하게 되면은 해당 그 파일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까지 되는 거고 migrate까지 적용을 해줘야지만 최종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make migration s 붙여주시고 make migration 세고 그리고 migrat migrate 자 수행을 자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ke migrations
뭐 해당 뭐 예를 들면은 뭐 투두 리스트 뭐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생략이 가능하죠. 뭐 적어줘도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번은 자, make migration 그 다음에 이제 migrate 자, 명령까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네, migrate까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관리자 페이지에 그렇죠? 자, 관리자 페이지 쪽에다가 이제 우리 이제 생성한 네, 요 모델을 네, 저 모델을 등록을 해야겠죠? 자, 어드민.py에서 작업을 이제 해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뭐 해당 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이제 뭐 임포트 필요한 것들 네, 해당 저 이제 모델 만들어 놓은 거 네, 뭐 임포트 해가지고 뭐 투두 리스트로 이제 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임포트 해갖고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드민.점 사이트 자 이제 등록을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모델에서 이제 모델 만들 때 뭐 그 str 네, 이제 메서드를 뭐 추가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겠는데 혹시 안 했다면 이제 모델 쪽에 미리 메서드를 자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래야지 이제 관리자 모드 여기 이제 그 리스트 볼 때 이제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겠죠? 네, 뭐 얼마든지 자 그 뭐 위에서 모델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 때 해도 되고 네. 그쵸? 네, 어디죠? 모델 만드는 거? 여기서 이제 모델 만들 때 해도 되고, 만들어 놓고 해도 되고.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해 놓게 되면은 이제 네, 이제 뷰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만들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6번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네, 클래스형 뷰를 사용해서, 그쵸? 이렇게 어떤 뷰를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록 뷰를 자, 목록이면은 이제 리스트 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이제 템플릿 파일은 이제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템플릿 파일을,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어,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뷰점, 파이에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주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클래스 뷰, 네, 클래스형 뷰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템플릿명은 해당 이제 앱명, 하고 이제 언더바하고 뭐 리스트 이런 식으로 자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뭐 클래스 뭐 이제 임포트하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뭐 요거 이제 만들 때 물론 이제 앞에서도 잠깐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 드리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요거 이제 만들 때 또 자세히 이제 또 보시면은 이제 또 어떻게 이제 하는지 뭐 알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URL 관련돼서 이제 매핑을 시켜줘야겠죠. 네, 이때 이제 URL 파일이 이제 두 개가 이제 필요한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자, 하나는 이제 컨피그 쪽, 그쵸? 컨피그 쪽 URL 파일이 되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만든 앱 거기에 생성된 앱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요거 이제 따로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네. 그렇게 이제 두 개에서 작업을 이제 해주고, 그러니까 URL 패턴이죠. URL pp pattern 추가하기. 네. 자, 이 정도로 이제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은 뭐죠? 자, 그러면 이제 8단계는 그다음에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죠? 네. 우선은 이제 폴더 및 폴더를 먼저 만들고 이제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템플릿 명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앱명을 쓴다라는 거는 여기 이제 뭐, 자, 투두 리스트 언더바 리스트.html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디테일 상세 페이지는 뭐 디테일 이제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죠.
자,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템플릿 폴더를, 네, 특히, 네, 파일 말고 이 템플릿 폴더를 이제 새로, 이 가끔 보시면은 그 서버를 이제 스타트 시켜 놓고 나서 이 템플릿 폴더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템플릿 폴더를 새로 만들게 되면은 서버가 이제 스타트 돼 있는 상태에서 만드셨다면, 자, 반드시 뭐예요? 서버를 재실행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자, 재실행을 해줘야 이제 새롭게 뭐예요? 새롭게 만든 템플릿 폴더가 파일들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요거 하나 이제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거의 뭐 이 정도까지 이제 하고 이제 뭐 9번, 10번부터는 뭐 같은 패턴으로 이제 쭉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제 6번에서 자, 이제 목록 그 뷰를 자, 이제 만드는 부분을 했다면, 자, 목록을 했으면 이제 입력, 그 추가하는 것도 해줘야겠죠. 네, 추가는 이제 뭐 생성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 create view,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템플릿이 이제 템플릿 파일을 만들고요. 자, 이때 이제 그 해당 이제 클래스를 이제 뷰 쪽 그 이 파일에서 그런 이제 해당 이런 어떤 추가와 관련된 어떤 클래스를 이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뭐 이제 투두 리스트, create view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템플릿명은 자, n명 create가 되겠죠. create.html.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추가 관련된 어떤 뷰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패턴으로 나가면 돼요. 뭐 상세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목록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이제 그 출력이 되는 거고, 리스트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야 이제 뭐 상세 페이지 같은 거가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뭐 자, 디테일 뷰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템플릿 파일을 만들고요. 얘도 이제 여기서 그 이때 이제 템플릿명은 n명 언더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자, 클래스형 이제 CBV 방식으로 자, 우리 이제 투두 리스트 어떤 앱을 이제 장구 프레임워크의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은, 근데 기존에 이제 그 만들었던 방식으로 이제 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죠? 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어떤 흐름을 이렇게 이제 큰 흐름을 좀 적어봤는데 거의 비슷한데, 이제 결국은 요 이제 그 한 절반까지는 이제 거의 이제 똑같이 나가죠. 네, 거의 이제 절반까지는 여기까지는 뭐 거의 똑같죠. 뭐 클래스형 뷰가 됐든 아니면 뭐 함수형 뷰로 이제 개발을 하든지 간에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나가는 것이고, 근데 결국은 이제 해당 그 뷰, 그렇죠? 요 이제 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렇죠? 어떤 이제 리스트, 그런 어떤 목록 뷰를 이제 만드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클래스형 뷰를 이제 사용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어떤 10단계 어떤 흐름이 있을 때, 우리 이제 여기 자, 해당 이제 뷰를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 해당 이제 클래스 어떤 필요한 그런 어떤 클래스들을 이제 임포트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관련된 어떤 템플릿 파일들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는지 뭐 계속 이제 궁금할 수 있을 텐데, 어찌됐건 이제 한번 이제 쭉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고 하게 뭐 또 이제 연습을 통해서 좀 익숙해지면은 이게 어찌됐건 상당히 그 편리하고 쉽고 빠르게 어떤 하나의 앱을 개발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 이런 어떤 순서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